안효제의 자는 순중, 호는 수파이다. 이조 참의를 지낸 지연공 안기종의 후손으로 대대로 의령군 구선에 살았다. 철종 때인 1850년에 태어나 1883년에 명경과의 병과로 급제하고 1884년에 승문원 부정자에 임명되었다. 당시에 변복령이 있었는데 안효제는 임금께 상소하여 불가함을 간곡히 간언하여 너그러운 답을 받았다. 당일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오는 길에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우리 임금 요순처럼 만드는 것은 도리어 방법이 없으니 어부와 나무꾼과 어울리는 것은 정녕 지금이구나. 1887년에 성균관 전적에 임명되고 얼마 뒤에 사헌부 지평이 되었다. 1889년에 사간원 정원으로 옮겼다. 당시에 스스로를 관학녀라고 일컫는 요망한 여인이 홍천에서 왔는데 요직에 있는 권신들을 통해 임금에게 은총을 받았다. 고종은 그녀를 진령군으로 봉하였다. 이로부터 그녀가 상벌의 권세를 제멋대로 하여도 감히 누가 뭐라고 하지 못하였다. 안효제는 이에 소장을 작성하여 요망한 여인을 배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고종은 매우 노하여 안효제를 제주의 추자도로 유배본에 안치하였다. 1894년에 영광 임자도로 옮겼다가 풀려났다. 같은 달에 조정으로 불렀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9월에 흥해 군수에 임명되어 부임하였다. 당시 연안 근처에 7 고을이 연이어 큰 흉년이 들었는데 흥에는 더욱 심하였다. 안효제는 백성들을 구휼하려 했으나 새로 부임하여 방법이 없어 걱정이었다. 이때 조정에서 연안 고을이 흉년으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쌀 3,000석을 보냈다. 조정은 쌀 한 되에 일관의 값을 쳐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보리를 추수한 후에 쌀값을 거두어 드리게 하였다. 이웃 고을은 모두 세금을 거두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조정에서 보낸 쌀을 받지 않았다. 안효제는 곧바로 쌀 120여 석을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후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그 값을 감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때문에 흥해군 백성들만이 온전히 흉년을 잘 넘길 수 있었다. 이전에 청도 군수 조 아무개와 사이가 좋았다. 경상 가명에서 함께 그를 만났는데 조씨가 말하였다. 우리 고을에 삼촌을 죽인 조카가 있는데 법대로 다스리면 사형이지만 나는 인정을 베풀려고 하니 공께서 양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안효제는 말하였다. 살인자는 사형하는 것이 본래 큰 법도인데 이 사람은 거기다가 인륜까지 쳐버렸습니다. 이 같은 자를 법대로 처벌하지 않고 공이 어떻게 인륜의 기강을 세워 백성들에게 교화를 펼 수 있습니까? 공이 만약 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내가 마땅히 처벌할 것입니다. 이를 듣고 조씨가 쩔쩔매면서 가버렸다. 1895년 5월 또 검은 옷을 입으라는 명령이 있자 안효제는 관직을 버리고 귀양하였다. 8월 여러 적들이 왕비를 시해하고 또 임금을 협박하여 왕비를 패출시켰다. 안효제는 이 변고를 듣고 곧바로 서울로 올라가 참판 이용원, 참판 최익현과 함께 통곡하고 흥선대원군에게 중궁전의 위호를 회복할 것을 고하였다. 어느 날 이용원이 편지 한 통을 보이며 말하였다. 정부가 임금의 머리를 강제로 깎으려 합니다. 때문에 대원군에게 구두로 하교하시기를 우리 두 사람이 러시아 공관으로 가 공사 베베르를 만나 제지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효제가 말하였다.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인데 어찌 화복을 가려서 피하겠는가. 그리고 이용원에게 말하였다. 참봉 장지영은 곧 여헌 선생의 후손인데 함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사람은 베베르를 찾아가 만나 크게 울면서 말하였다. 지금 여러 도적놈들이 임금을 협박하여 머리를 강제로 깎으려 하니 공께서 도와주십시오. 베베르는 증빙 문서를 요청하였다. 당시 임금과 대원군이 건천궁에 머물고 있었는데 장지영으로 하여금 군복을 입고 들어가 겨우 대원군이 서명한 문서를 얻어 베베르에게 가져다 주었다. 5일 이른 아침에 장지영의 동생 장지안이 와서 당혹해하며 말하였다. 서주보가 갑자기 우리 집에 쳐들어와 안교리를 불러오라 했습니다. 안효제가 웃으며 말하였다. 우리 세 사람이 모두 이 사람 손에 죽겠구나. 그리고 곧바로 갔다.
서주보는 크게 소리치며 말하였다. 당신이 뭐길래 감히 우리 국사를 방해하고 80세 노인을 농락하여 50년 독서한 재상의 판단을 그르치게 합니까? 안효제 역시 큰 소리로 호통쳤다. 이것은 나 스스로 한 일이니 두 노인이 무슨 상관이겠소? 또 당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대원군의 사람이거늘 지금 도리어 나라를 혼란하게 하는 적에게 빌부터 임금의 머리를 강제로 깎고자 하니 누구의 죄가 더 크겠소? 서주보가 대답하지 못하였다. 서주보가 말하였다. 당신들이 살고 싶으면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대원군이 서명한 문서를 찾아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를 것이오. 안효제가 웃으며 말하였다. 러시아 공관에 들어갔을 때 이미 죽을 각오를 했소이다. 서주보가 장지영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당신은 장차 어찌할 것이오? 장지영 역시 크게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김홍집 이하 여러 적들을 죽일 것이오. 서주보는 아무 말도 없이 서둘러 가버렸다. 11월 15일 밤 임금의 머리를 강제로 깎고 또 단발령 조서가 내려지자 민심이 흉흉하였다. 안효제는 이용원을 만나 통곡하고 돌아왔다. 1910년 나라를 빼앗기는 변란이 있자 안효제는 마침내 통곡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기로 맹세하였다. 판서 이용원이 홍문관 제약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글을 써서 절교하였다. 11월 이른바 은사금을 받으라는 통지가 있었는데 안효제는 다음과 같이 글을 지어보냈다. 나는 대한제국의 신하이다. 나라가 망하여도 구원할 수 없으니 죽어 마땅한데 원수 나라의 임금이 내게 무슨 은혜가 있어 이 돈을 주는가. 선비는 죽일 수는 있어도 욕보일 수는 없다. 만약 다시 나에게 은사금을 받으라고 하면 죽을 것이다. 며칠 뒤에 순사가 또 위협하자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냈다. 문천상 한 사람이 굴복하지 않은 것이 원나라에 무슨 손해가 있다고 이처럼 심하게 핍박하는가. 밤에 창녕 경찰서장 마시바 이와조우가 잡아와 물었다. 공은 어찌하여 은사금을 받지 않는가? 안효제가 말하였다. 의리에 맞지 않으면 비록 우리 임금께서 주신 것이라도 기필코 받지 않거늘 하물며 원수의 나라가 준 것을 받겠는가? 서장이 말하였다. 끝까지 받지 않을 것인가? 안효제가 말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안중근이 나의 일족이니 더 묻지 말라. 서장은 대답하지 못하였다. 다음 날 순사가 진주 부장마에다 노보루의 공문서를 가지고 은사금을 받아가라고 톡촉하였다. 안효제가 가지 않자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 잡아가려 하니 안효제가 곧바로 2층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하였다. 순사가 곧 안효제를 달래고 갔다. 또 조카들을 시켜 화를 면하게 해달라 빌게 했으나 안효제는 듣지 않았다. 서장은 분노하여 순사 50여 명을 보내 안효제를 잡아가며 말하였다. 한결같이 받지 않는다니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안효제는 성을 내며 말하였다. 죽지 못한 것이 근심이니 무엇이 두렵겠는가? 이에 붉은 끈으로 몸을 묶고 쇠사슬로 발을 채워 감옥에 가두었다. 순사들이 안효제의 자식과 동생을 불러다가 설득하였다. 은사금을 받지 않으면 아버지와 형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두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구석에 앉아 울며 말하였다. 은사금을 받지 않으시면 아버지께서는 죽음을 당하실 것이고 집안이 환난을 입을 것입니다. 안효제가 말하였다. 아무 말하지 마라. 내 아들이 은사금을 받으면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요. 내 아우가 받으면 아우가 형을 죽이는 것이 될 게다. 안효제는 창녕 감옥으로 옮겨 수감되었는데 밤에 나란 일을 깊이 걱정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목 놓아 크게 울고는 혼절하여 깨어나지 못하였다. 서장이 조카들을 불러 옥문 앞에서 엎드려 은사금을 받으라고 빌게 하였다. 안효제가 말하였다. 내 마음이 이미 정해졌으니 너희들은 다만 초상 치를 것이나 생각하여라. 서장이 또 물었다. 공의 글 중에 수국 두 글자는 무슨 말인가? 안효제가 말하였다. 우리 국모를 죽이고 우리 임금을 폐위하였으니 원수가 아니고 무엇인가? 서장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안효제는 시 한 구절을 지어 아들 안철상에게 주었다.
창녕 군수 신태무가 말하였다. 지금 대신들이 모두 은사금을 받았는데 공은 무슨 고집으로 받지 않는가? 안효제가 꾸짖으며 말하였다. 내가 비록 형편이 어렵지만 이 같은 매국노와 비교할 것인가? 이 무리들이 눈앞에 있다면 내가 반드시 처단할 것이다. 신태무는 감히 다시 말을 하지 못하였다. 서장이 종이 한 장을 꺼내 억지로 문서에 지장을 찍게 하려고 안효제의 몸을 붙들고 손을 잡아 손가락을 펴서 누르려고 하였다. 안효제가 곧바로 땅바닥에 증서를 던지고 큰 소리로 호통쳤다. 이런 것이 너희가 을사년에 우리나라를 빼앗았던 버르장머리냐? 나라는 빼앗을 수 있어도 내 뜻은 빼앗을 수 없다. 서장이 부끄러워하며 물러갔다. 다음 날 곧 풀어주고 달래며 말하였다. 공은 대한의 신하이지 일본의 신하가 아닙니다. 산속집으로 돌아가 바깥일에 관여해 치안을 방해하지 마시오. 그리고 칭송에 마지 않았다. 후에 또 안철상을 불러 은사금을 받으라고 하자 안철상이 듣지 않으니 부장이 매우 성을 내며 창녕 감옥에 가두었다. 안효제가 편지를 써서 아들을 경계하였다. 아버지가 나라에 충성하다가 죽고 자식이 효도하다 죽는다면 한 가문에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있겠는가. 은사금을 받고 안 받는 것에 내 아비의 생사가 달렸으니 삼가 잘 처신하여라. 1923년 가을에 마침내 요동으로 들어가 돌아오지 않았다.